안녕하십니까. 전기기사, 전기공사 과목을 맡고 있는 이명섭입니다. 먼저 전기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인터넷상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기사과정이 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산업기사 과정이 있죠. 그 다음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기기사 쪽이고 그 다음에 전기 공사 쪽도 마찬가지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이런 내용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은 과목을 보면 전기기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하고 차이가 한 과목만 차이가 나죠. 기사에서는 전자계약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죠? 전자계약이 들어가고 공사에서는 응용이 들어가고 이 차이만 있고 나머지 전력공학이라든지 공통적인 거는 전력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로 및 제어 그 다음에 설비 기준이 있죠. 그 다음에 기기 그래서 네 과목은 공통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과 응용만 서로 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이 네 과목은 공통적인 측면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기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자기하게 그 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응용 쪽에 신경을 쓰셔서 과목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에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실기 쪽에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필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전기기사 쪽과 전기공사 쪽은 이렇게 해서 네 공통 과목이 네 과목은 양쪽에 같이 공통이고 전자계약은 기사 쪽에 그 다음에 응용 과목은 전기공사 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좀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던 문제 그게 거의 나오는 편이고 이제 전자계약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. 이게 단순하게 문제하고 답만 생각을 하시면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원리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전자계약이 더 재미있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. 전자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렇게 글쎄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적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에 잘 쓰지 않던 그런 수식이라든지 공식들을 접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조건만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수월하시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시험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 60점이 다 넘어야 되죠. 60점. 우리 60점을 넘기 위해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.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과목이 5과목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5과목 중에서 이거를 모두 다 잘해서 모두 다 점수를 높게 받겠다. 물론 그러면 참 좋죠. 하지만 이게 과목이 녹록치 않은 과목들이 5과목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어떤 과목은 잘하게 되고 또 어떤 과목은 좀 힘들게 되고 서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, 자기가 가장 잘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좀 높이 따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과목이라고 해서 그걸 버리면 안 되겠죠. 우리 꽈락이 있어요. 그죠? 꽈락이 지금 40점입니다. 아무리 점수 따는 과목에서 잘해가지고 60점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가 나와버리면 그건 불합격이 돼요. 여러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.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. 보통 이제 전자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회로 쪽 이런 쪽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과목에서 나오는 제시해주는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거 그것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40점을 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40점이면 우리가 개수로 따져보면 8개 정도 되거든요. 8개. 8개부터 합격이고 그 밑에 7개는 불합격이죠. 그러니까 어차피 20문제 중에 8개 맞는 거니까 혹자는 막 찍어도 8개 안 맞겠느냐. 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
찍는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100%는 아니더라도 한 50%, 60%라도 하셔가지고 이런 점수를 좀 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기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좀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1인 1자격증, 뭐 1인 2자격증, 예전에는 1인 1자격증만 갖고도 충분했었는데 요즘에는 1인 다자격증의 시대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사 전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타 과목들의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는 한 분이 뭐 열 몇 가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. 꼭 그렇게 하시자는 건 아니지만 전기라든지 전기공사를 공부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 과목에서 나오다시피 네 과목이 공통이에요.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전기를 공부하실 때 전기공사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죠. 처음에 전기를 딴 다음에 나중에 전기공사를 몇 년 후에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도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하는 거 한 과목 차이니까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건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발맞추실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전기가 이렇게 5과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과목별로 봤을 때 한 과목 한 과목이 결코 녹록한 과목은 없습니다. 뭐 사람들이 보면은 설비 기준이나 이런 거는 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법규니까 그죠? 이 설비 기준 우리가 보통 법규라고 얘기를 하죠, 그죠? 이런 법규 같은 경우에 좀 수월하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설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거의 없고 계산 문제도 없고 이제 법규니까 그냥 외워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5과목 중에서는 좀 쉽지 않겠느냐. 또 실제로도 여러 좀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쪽이 법규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과목이 좀 전력공학 쪽이 될 거고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기기라든지 회로 자기학은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원래 전기를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요 전자기학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전기든 아니면 전기공사 쪽이든 어느 쪽이 되건 전자기학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전자기학에서 전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에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이 다 전자기학에서 나오고 또 어떤 공식에 대해서 해석이 전부 다 전자기학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공부를 하실 때 전자기학을 먼저 공부를 하셔서 어떤 기본 토대를 잡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하다 보면은 전자기학이 많이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세요. 그래가지고 전자기학을 좀 깊이 하시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자기학을 공부하시면은 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전자기학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전력공학이라든지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전력공학을 먼저 합니다. 전력공학회가 우리 송배전 공학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토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공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기라든지 회로 이런 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학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. 회로는 설비 기준은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셔놓으면 나중에 다시 까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아무래도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. 그래서 설비는 맨 마지막에 나머지 과목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 과목마다 뭐 전기가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쉽다는 거지 그렇게 뭐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전기가 쉽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. 쉬운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.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처음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. 어떤 분은 뭐 직장에서 좀 더 높은 그런 승진이라든지 높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. 전기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. 그거는 좀 사실은 불가능하죠. 하지만
인생 자체를 로또 맞은 것처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지금 사는 것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승진을 하겠다. 그러면 승진 그런 조건 중에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게 많이 틀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취업을 할 때 처음에 원서를 접수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건에 갖춰진 사람들이 전부 서류를 제시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등락폭을 좌우하는 것이 거의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뭐 영어라든지 그런 게 좌우를 하겠죠. 영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자격증도 많이 거기에 좌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전기는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 기간을 다른 것보다 약간 좀 길게 잡으셔가지고 최하한 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.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구성을 할 때 3개월 정도로 보통 잡는데 이게 이제 더 다른 과목처럼 뭐 한 달 과정, 2달 과정에서 할 수 없는 게 3개월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. 나머지 과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최하 이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시간을 잡으시고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래요. 3개월 동안은 회식도 끊고 친구도 끊고 애인도 끊고 그러라고 말을 합니다. 우스갯소리지만 좀 그런 정도로 좀 매진을 하셔야 돼요.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이게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서 다른 뭐 쉬운 과목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가는 전기는 좀 힘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잡으시면서 그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. 3개월 동안은 내가 이쪽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 보겠다.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라요. 자격증이라는 것이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최단시간에 끝내야 돼요. 그래야지 효과도 좋고 효과도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안 힘들어요. 이게 3개월이 넘어가고 한번 떨어지게 되면 또 3개월이면 6개월이고 또 3개월이면 9개월 이러다 보면 1년 되거든요. 이게 3개월, 6개월, 9개월 가다 보면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든지 좀 본인 자신에 대한 어때서 좀 힘이 들어요. 그게 부대끼게 됩니다. 그래서 또 주변 사회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여건을 살펴봤을 때 회식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인정이 돼요. 근데 이게 3개월 넘어가서 매번 뭐 회식 자리라든지 그런 데 빠지게 되면 사회생활에도 좀 곤란하게 되지 않습니까? 뭐 본인도 지치겠지만. 그래서 3개월 동안 딱 최소 3개월 잡으시고 넉넉히는 한 6개월 정도.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 좀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처음에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처음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. 공부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책상머리에 우리 흔히 말로 그러잖아요, 그죠?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도 힘들어요, 사실은. 이렇게 회사에서는 업무 보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타이핑을 치신다든지 문서를 만드신다든지 하시는데 그건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얘기고 밖에 나와서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또 집에서라든지 이런 도서관에 앉아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장시간 앉아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힘듭니다. 처음엔 그게 자체가 적응이 안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좌석에 좀 오래 앉아 있는 거에 좀 기를 들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세가 좀 잡히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. 그래서 6개월 정도, 3개월, 6개월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좀 주변 여건을 뭐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다 끊으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자기 스스로 조성을 좀 해주시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저는 뭐 이런 당부 말씀 정도로 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.